오늘은 1950년 그 뜨거웠던 8월 한 달을 양쪽의 피로 붉게 물들인 낙동강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를 꼽으라면 그 1위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벌어진 전투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부동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는데 이곳을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한국군과 미군에게 있어선 최후의 방어전이었고 인민군 역시 이곳을 뚫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기에 양쪽 모두 세력을 다해 싸운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이야기하자면 우선 두 사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데 당시 8군 사령관인 워커 중장과 우리나라 1사단을 지휘한 백선혁 소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워커 중장은 작은 체구에 무뚝뚝하고 다부진 성격으로 유명한데 2차 대전 당시 나는 전쟁이 죽도록 좋다. 고말한 패튼 장군의 3군 휘하 20군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랑스에서 질풍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패튼의 총애를 한몸에 받은 장군입니다. 이런 그는 급박한 전황을 설명하며 부산까지 후퇴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 참모의 보고서를 잠시 읽어보더니 그대로 푹푹 찢어버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수 아니면 죽음이다. 미 8군 사령관의 책무로서 낙동강을 책임지고 방어할 것을 명한 메가더의 명령대로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고 못 받고 여기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켜낼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실 그는 메가더파에게는 비주류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메가더는 필리핀 시절부터 생사를 함께한 수많은 참모들을 계속 곁에 두고 있었는데 유럽파인 워커 중장은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럽파인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이 특유의 친화력과 말솜씨로 메가더파에 금방 합류해버린 데 비하면 정말 벽창호처럼 꽉 막힌 사람인 겁니다. 이런 연유로 워커의 수많은 지원 요청이 메가더에게 올라가기도 전에 막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파가 미칠 듯이 급박한 낙동강 정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병력 부족에 시달린 워커는 마산 방면의 예비 전략인 미 27년대를 빼다가 여기저기 막는 등 매일매일이 땜빵의 연속이었으니 병력 부족에 시달린 이유는 미국에서 지원 병력이 오거나 예비 병력이 있으면 장차 다가올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에 우선 배정되었기 때문이었으니 워커는 매일같이 연락기로 전선을 누비고 집차로 최전선까지 나가 전투를 독려하는 등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삼키며 승리를 일궈낸 셈입니다. 8월 16일에는 인민군의 지칠 줄 모르는 공세에 한국전 처음으로 융단 폭격을 결정하고 실시합니다. 메가더는 오키나와에 있던 98대의 B-29를 동원해 26분에 걸쳐 약 980톤의 폭탄을 투하했는데 당시 미군 자체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으나 훗날 실제로는 인민군 포병대, 공병대, 예비대 등 주로 밀집 부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약 60%의 전력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참고로 1945년 3월 9일의 도쿄 대공습 때는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 특성을 노려 화재를 발생시키는 소위탄이 주를 이루었으나 낙동강에서는 주로 네이팜탄과 인마살산용의 1000파운드 폭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폭발 순간의 압력으로 아무리 제대로 엎드려 대피하더라도 근접 폭발 시 질식 또는 화재로 사망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런 폭격을 특정 지역에 쏟아부었으니 그 안에 들어있는 인원의 운명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백선혁 장군은 1920년생으로 올해 99세로 아직도 생존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인물이지만 고난의 낙동강 전투에서 일어난 승리는 정말 빛나는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의 이력을 보면 일본이 만주에 설립한 간도 특설대의 장교 출신으로서 이 부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항일 요격대 등 독립군 토벌이 목적인 부대입니다. 조선인으로 구성된 간도 특설대는 전투력도 최상급이라 중국 국민당군이나 공산당, 독립군 등을 가리지 않고 토벌해 악명을 떨칩니다. 백선혁 본인 또한 이 시절의 활동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 독립군들이 활동하면서 일본군과 싸워봤자 이미 잃은 나라를 다시 찾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 이러한 연유로 당연히 신일인 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1사단장으로서 개성과 38선 일대를 책임진 그는 전쟁이 터지자 인민군 6사단을 이끄는 팔루군 출신의 노련한 방어선을 맞아 3일간이나 치열한 지원전을 펼쳐 서울 점령을 늦추는 공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의 6사단은 전 인민군 중에서도 가장 남하 속도가 빠른 최종의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대전에서 딘 소장의 미 24사단을 격파하고 충청도와 전라도를 거쳐 마선을 막 점령하기 직전 워커가 급한 미 25사단에 의해 패합니다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질이 멸렬하게 패주하던 다른 부대들과는 달리 편제를 1월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런 공로로 전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김일성대학 총장까지 지내지만 1956년 종파 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됩니다. 워커 중장은 딘 소장에게 대전의 방어를 지시하고 딘 소장은 훈련도 안 된 신병으로 구성된 미 24사단으로 금강산 방어를 하다 북한군의 우회 공격에 참패를 하게 되어 대전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엔 본인이 직접 3.5인치 로켓포를 들고 전차를 잡지만 역부족. 그때 딘 소장 구출을 위해 미 유격대가 출동되지만 전원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격전의 와중에 뿔뿔이 흩어져 홀로 맴돌다 지금 시세로 친다면 고작 3만원 정도에 팔려 생포됩니다. 또한 1사단은 개전 초기 6탄으로 인민군 탱크를 저지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편제를 유지한 채 철수에 성공하는데 이렇게 성공한 부대는 1사단과 춘천의 6사단 그리고 강릉의 8사단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1사단은 7월 말 낙동강에 도착해 진을 쳤는데 그 앞에 배치된 인민군 1사단, 3사단, 15사단 등은 결코 호락호락한 부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군 1사단을 돌파하면 낙동강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고 백선엽은 그들의 의지를 가차없이 깨부수며 결코 물러서질 않았는데요. 하루 사이에도 수백 명이 전사하고 신병이 오면 또 하루 이틀 만에 전사하다 보니 나중엔 분대장도 자기 분대원 이름을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8월 13일 다부동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이동했는데 근처의 유학산을 인민군이 먼저 점령하면서 후일까지 애로사항이 꼽히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8월 20일 유학산의 488고지를 이틀 내내 공격하던 그의 한 부대가 후퇴한다는 소리를 미 8군 사령부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 미군은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목숨 걸고 싸우러 와서 지금도 개고생 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럴 거면 우리도 싸움이고 뭐고 철수하는 게 낫다. 불같이 노한 그의 목소리에 직접 전선을 찾아가 보니 실제로 기진맥진한 그의 부대가 후퇴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멈춰 세우고 물어보니 이틀간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탄약도 거의 소진돼가는 통에 결국 후퇴하노라고. 그 말을 듣고 백선엽 여기는 우리 조국이다. 이기면 쉴 수 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만약 내가 후퇴하거든 너희들이 나를 쏴라 하며 권총을 들고 선두에 서서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단장 돌격입니다. 이 말에 결국 우라같이 돌격해 들어갔는데 저거 뭐여 멍하게 쳐다보던 인민군을 단숨에 격퇴하고 고지 점령에 성공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미 27년 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감동의 전율을 온몸으로 느끼고는 사단장이 앞장서는 한국군은 신의 군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마이켈리스 27년 대장 이분은 후에 천평동 볼링에일이라는 한국전 최초의 전차전에서 인민군이 박박 긁어 모아 보낸 전차 7대와 자주포 4대를 그야말로 녹여버립니다. 미 27년대는 워커가 위기 때마다 투입하는 소방대 역할을 하는 강력한 예비대로 1950년 7월 30일 진주가 넘어가자 마산 정면에서 진동리를 지켜냈고 영산의 낙동강 돌출부가 뚫린 8월 11일에는 영산에도 즉시 투입돼 불을 껐습니다. 마산 진동리에서 마이켈리스의 지휘력을 보여준 일화가 있는데요. 8월 3일 오전 27년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던 진동국민학교에 인근 고지에서 기관총과 박격포 등을 포함한 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마이켈리스는 적이 화력이 집중되던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중화기의 어머 사격하에 인민군이 자리한 고지를 거꾸로 점령해 버립니다. 그는 이때의 탁월한 지휘력으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합니다. 8월 21일 미군 전차 부대는 적이 약 200m 앞에 접근하자 일제히 전차포 사격을 벌였는데 선두에 있던 인민군 전차 1대가 파괴되는 것을 시작으로 양쪽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대단한 구경거리가 됐는데 당시 외신을 통해서도 잘 알려졌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미군들은 27년대 포병대와 전차부대로부터 날아가는 각종 포탄과 인민군이 발사하는 포탄이 좁은 천평동 계곡의 남북 양쪽으로 교차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미군들은 볼링장에서 공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구르는 나무 통로를 떠올려 볼링 엘리 전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민군은 27년대의 강력한 화력에 막혀 전진하지 못했는데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전투의 결과 27년대의 방어 전면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견디다 못한 인민군은 후퇴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인민군은 전차 7대와 자주포 4대가 파괴돼 주저앉았고 13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미군은 M-26 퍼싱을 주력 정체로 내세웠는데 일격의 T-34, 85를 뚫어버렸습니다. 1945년 전쟁 말기에 대비해 독일 쿨른 대성당 앞에서 독일군 팜터를 격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던 차에 한국에서 모처럼 만난 적전차들을 낙동강 넘어 요단강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한국전 당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시기, 한국군은 그냥 군복 입은 오합지졸이고 움직이는 무기고라고 봤습니다. 이 말은 무기원조에 줘봐야 한국군은 전투의지가 없으니 그냥 다 빼앗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죽하면 장진호 전투로 유명한 미해병 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소장도 한국군 무기 원조는 깨진 독의 물붓기라는 말로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꾼 사람이 바로 백선엽이었는데 일단 한국전 당시 백선엽은 시간 날 때마다 영어를 익혀 미군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또한 개전 초기부터 보여준 전투력과 낙동강 전투에서 그의 사단이 보여준 감투 정신 덕분에 대부분의 미군 장성이나 고급 장교들이 한국군을 보는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군 측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선엽 장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지만 다른 장군들에 대해서 악평은 단 하나도 안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쓰레기 같은 장군도 넘쳐났는데 뻑하면 남 탓하던 그들과 비교하면 악플 자체가 없던 인물입니다. 그가 쓴 저서 군관해라는 책을 보면 한국전 당시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전사를 비교적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대신 자화자찬하는 식의 일부 글들은 읽는 사람으로서 느낌이 좋진 않지요.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미군 측은 여전히 먼저 그를 애호해줍니다. 사진 설명을 보면 백선엽 장군의 99세 생일 잔치가 열린 올해 11월 21일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몸을 낮추면서 백 장군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더불어 이날 미 8군이 주관한 백수연회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헌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군 수뇌부가 총출동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누구냐 하면 바로 2차 대전 당시 독일 전차 킬러로 유명한 전차 에이스여 현재 미군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전차에 명명된 이름이 바로 부친의 이름입니다. 독일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우하하 독일놈들 찾느라 개고생했는데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 행복하다. 지금부터 마음껏 발포하라. 고 했던 천하의 패튼 장군도 이 양반 배짱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바로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그 양반의 아들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2018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취임한 겁니다. 에이브럼스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 편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주한미군은 과거에도 드문드문 생일 축하연을 열어줬지만 2015년부터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백선엽 장군의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해줍니다. 미군들 중에서 별을 달게 되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 장성들이나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취임하면 먼저 그를 찾아 깍듯하게 전입신고를 할 정도로 미군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명예미 8군 사령관도 맡고 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이 주재국 국민을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백선엽이 처음이고 경기도 평택의 대규모로 확장한 캠프 험프리스 미 8군 사령부 건물에는 백선엽 홀도 있습니다. 백척간두의 낙동강 전투에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지만 결국 승리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 또한 성공할 수 있었고 이후 북진 레이스가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너머로 시작되고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여로 끝나는 전우여 잘전하도 이때의 전투를 회상하며 나온 군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